기의 걷기. 기공식 걷기인 치워킹은 걸으면서 자신의 길을 단련하고 기릅니다. 그 요령입니다. 목을 앞으로 빼며 걷는 자는 그 마음이 사납고 독하다. 중국 상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목을 앞으로 빼고 걷게 되면 경추에서 기혈이 정체되고 통하지 않으며 동시에 흉관까지 압박되어 심장과 폐의 기능도 나빠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자신이 목을 앞으로 빼면서 걷고 있지 않는지를 집안의 전신 거울을 통해 점검하거나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로 자기의 걷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배를 내밀고 걷지 않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앞으로 내밀고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걸으면 앞으로 나온 배에 의해 유추가 뒤에서 앞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땅을 디디면 디딜 때마다 유추와 유추 근육에 가해지는 충격은 배를 안으로 넣고 걸을 때보다 몇 배로 가중됩니다. 장기간 이런 식으로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유추가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후엔 허리가 쑤시고 저리고 아프겠지요. 이처럼 배를 내밀고 걷는 것은 유추의 건강에 극히 불리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유추의 만곡은 유추 주위의 경락과 혈관으로 기혈의 흐름이 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팔자걸음이나 안짱다리로 걷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무릎과 골반과 척추가 모두 망가집니다. 팔자걸음으로 걸으면 무릎이 계속 바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무릎의 근육과 인대가 바깥 방향으로 비틀리고 쥐어 짜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 무릎은 물론이고 무릎 근육과 인대에 가볍게는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안짱다리로 걷는 것도 팔자걸음으로 걷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바깥에서 안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시험삼아 안짱다리로 실내나 실외를 몇 분간 걸어보세요. 불과 2~3분도 채 되지 않아 고관절과 그 주변 근육이 뻑뻑하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3분 이상 걸어보면 고관절에서 등 뒤쪽을 타고 어깨까지 뻑뻑하고 뻐근해지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관절과 등, 어깨, 근육이 모두 과도한 긴장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기름칠이 전혀 안 된 상태의 뻑뻑한 기계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상태로 빗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짱다리로 걷는 것은 몸에 가해지는 노동량이 일반 걸음걸이에 비해 몇 배나 높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이 바른 위치에서 벗어나 구부러지고 휘고 비틀리고 쥐어짜지면 뼈와 근육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정상적으로 흘러야 할 기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몸 여기저기서 질병이 속속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이제 팔과 손을 말해볼까요? 길을 걸을 때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거나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서 걷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 평소보다 다리가 훨씬 더 많은 힘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을 때는 양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걸으세요. 오른발이 나갈 때는 왼팔이 앞으로, 왼발이 나갈 때는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엇갈리는 상태라야 한 발이 앞에 있을 때 몸이 좌우로 비트적거리지 않고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삼아 오른발이 나갈 때 오른팔을 앞으로, 왼발이 나갈 때 왼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그럼 몸이 균형을 잃고 좌우로 기울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그렇게 좌우로 기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리 전체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 걸으면 다리 근육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은 길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빨아들이고 안으로부터 길을 밖으로 내뿜을 수 있는 불가사의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장풍을 쏠 때 머리나 발이 아니라 손으로 쏘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손에서는 빛과 열과 파동을 띤 기가 신체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또한 대기, 나무, 바위, 광물, 물, 대지,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기를 손으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방불패라는 중국 무협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거기 보면 흡성대법이 나옵니다. 이 흡성대법은 상당한 무공을 지닌 악인이 자신의 내공을 몇십 갑자로 상승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무공이 약한 사람의 기를 손을 통해 강력한 진공 청소기처럼 모조리 빨아들이는 사수를 말합니다. 이 흡성대법에 당한 상대는 순간 바람이 쭉 빠진 풍선처럼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진액이 다 빨려나가 결국엔 수초 내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풍은 손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기를 밖으로 쏘아보내는 것이고, 흡성대법은 손으로 내 몸 밖에 있는 기를 몸 안으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을 말하다 보니 장풍이니 흡성대법이니 운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얘기들은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실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손은 그 모양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기를 불어넣거나 몸에서 기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특수한 손 모양을 취하면 평소 걸을 때와 달리 몸의 피로가 훨씬 더 빨리 풀릴 뿐만 아니라 기력이 부쩍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걸을 때 손 모양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런 신기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당신도 겪게 된다면 왜 제가 손에 불가사의한이란 수식어를 붙였는지를 즉각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걸을 때 우리는 양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손바닥을 아래로 누르듯이 하고 손목 관절의 힘을 빼 다섯 손가락의 지면과 대각선을 이루게 하십시오. 이 손 모양은 몸속에 있는 탁기, 즉 탁한 기운을 아래로 이끌어 빼내고 몸 밖에 있는 청기, 즉 맑은 기운을 머리와 온몸을 통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몸 안팎으로 기의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사실 이 특수한 손 모양은 타이완 기공사 담약수가 쓴 건주공에서 본 것입니다. 그는 30년간 타이완에서 기공 보급을 위해 불철주야로 힘써온 인물입니다. 그는 기공 저술뿐만 아니라 기공 대중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건주공은 기공식 걷기인 치워킹을 통해 대중들이 일상에서 걸으면서 손쉽게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 기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걸 선보인 것입니다. 1990년대 중국에선 광림의 항암기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항암기공은 광림 자신이 암에 걸려 6번의 크고 작은 수술 끝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가전으로 전해 내려온 기공 공법과 현대의학적 지식을 버무려 창안한 기공입니다. 그는 이 기공을 단련하고 자신의 암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만든 기공을 공원과 학교와 병원 등지에서 전하며 수만 명에 달하는 암 환우의 회복과 치유를 힘껏 도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중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광림의 항암기공을 익히고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암 환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암 치료율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항암기공의 특징은 걸으면서 암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일반적으로 걸을 때와 달리 양손을 아랫배에서 자동차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듯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때 손 모양은 손바닥을 비스듬히 아래를 향하고 손가락의 지면과 대각선을 이루게 합니다. 자, 손바닥이 아래를 향한다, 손가락의 지면과 대각선을 이룬다는 표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에서 손 모양을 언급하면서 손바닥이 아래를 누르듯 한다, 다섯 손가락이 지면과 대각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건주공과 항암기공의 손 모양이 정확히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 답은 바로 후자입니다. 필연적으로 인체의 기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특수한 손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걷기와 기공식 걷기인 치워킹이 크게 구별되는 것은 바로 특수한 손 모양을 통해 기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기를 단련하고 길러나가는 데 있습니다. 기공식 걷기인 치워킹의 요령을 요약하겠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고 걷지 않습니다. 목의 기혈이 통하지 않습니다. 배를 내밀고 걷지 않습니다. 유추가 배 쪽으로 당겨지고 눌려져 척추의 기혈이 통하지 않습니다. 양팔을 주머니에 찔러놓고 걷거나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걷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 근육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줘야 합니다. 손바닥을 안을 향하고 걷지 않습니다. 몸 안팎의 기혈이 순환하고 교체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고 손가락이 지면과 대각선을 이루게 하십시오. 몸 안팎으로 기혈이 고루 순환되면서 기의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